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위치한 고급 빌라에서 혼자 우아한 삶을 이어가던 68세의 윤희경은 누구보다 성공한 인테리어 회사의 대표였지만 화려한 외로움 속에서 30년 전 먼저 세상을 떠난 남편에 대한 그리움을 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정갈하게 정돈된 침실을 바라보며 한때는 따스했던 침대 옆 빈자리를 볼 때마다 무언가가 빠져있는 듯한 쓸쓸한 감정에 젖어들곤 했습니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잔잔해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는 공허함을 달래기 위해 그녀는 건강 관리와 취미 생활에 몰두하며 나름대로 삶의 위안을 찾으려 노력했습니다. 희경은 평소 운동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의사의 권유로 건강을 위해 집 근처 특급 호텔의 고급 피트니스 센터를 등록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우연히 개인 트레이너인 32세 김연우를 처음 만나게 되었습니다. 첫날 피트니스 센터에 발을 들여놓은 희경은 어색하고 긴장된 마음으로 운동기구 앞에서 머뭇거렸는데, 그 순간 부드럽고 친절한 목소리로 다가오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또렷한 이목구비에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있는 그는 주변의 다른 트레이너들과는 확연히 다른 분위기를 풍기며 다정하게 희경에게 인사를 건넸고, 운동에 서툰 그녀에게 하나하나 친절하게 동작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친절한 직원과 손님으로서의 자연스러운 만남이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현우가 가진 젊고 밝은 에너지와 섬세한 배려가 희경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희경이 자신의 어머니와 비슷한 연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녀의 고급스럽고 세련된 매너와 독립적인 태도에 자연스럽게 끌리게 되었습니다. 희경 역시 어느새 운동하는 날만 기다리는 자신의 변화를 깨닫게 되었고, 고급 호텔의 피트니스 센터에서 마주치는 짧은 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오후, 호텔 피트니스 센터에 아무도 남지 않은 고요한 분위기 속에서 둘만의 개인 레슨이 끝나고 희경이 숨을 돌리며 잠시 벤치에 앉아 쉴 때였습니다. 현우는 다가와 부드럽게 어깨를 마사지하며 "대표님, 앞으로 힘든 운동도 제가 곁에서 항상 함께 할 테니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잘 해보자고요." 라며 따뜻한 미소로 격려했고, 그 순간 희경은 가슴 깊은 곳에서 무언가 잊고 있던 감정이 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그녀는 이 낯설고 떨리는 마음이 과연 괜찮은 걸까? 라는 혼란스러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감정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미지의 길로 한 발짝 내딛게 되었습니다. 피트니스 센터에서의 첫 만남 이후 희경은 자신도 모르게 매일 아침마다 가슴 설레는 마음으로 호텔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우의 밝고 친절한 표정과 친절한 말투는 그녀의 일상 속 외로움과 그리움을 조금씩 메워주었고, 어느새 희경은 하루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바로 그와의 운동 시간이 되어 있었습니다. 한편 현우 역시 희경과의 시간이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고객과 트레이너 사이에 철저한 거리감을 유지해왔던 그였지만 희경과는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묘하게 끌리는 마음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운동 중 사소한 농담을 주고받다가도 희경이 가끔 힘들어하거나 지친 기색을 보이면 현우는 본능적으로 그녀의 손을 잡아주거나 다정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저녁, 운동을 마치고 호텔 앞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희경에게 현우가 우산을 씌워주며 처음으로 함께 저녁을 먹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순간 망설임이 앞섰지만 희경은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설렘을 외면할 수 없었고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함께 식사를 하며 나누었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연인들처럼 자연스럽고 친밀하게 흘러갔습니다. 그들은 인생의 기쁨과 슬픔, 서로의 꿈과 아픔에 대해 털어놓았고, 희경은 점점 더 깊이 현우라는 사람에게 빠져들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 뒤로도 둘은 호텔 내 카페와 라운지에서 자주 만났고,
남들의 시선과 상관없이 솔직하게 서로를 대하며 둘만의 소중한 추억을 하나씩 쌓아갔습니다. 희경이 감기에 걸렸다는 소식에 현우는 퇴근 후 그녀의 집 앞에 손수 만든 건강식을 놓고 가기도 했고, 희경은 그를 위해 고급 맞춤 슈트를 몰래 선물하며 그에게 행복을 주는 일에서 자신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은 늘 그들에게 따라다녔습니다. 호텔 직원들이나 피트니스 회원들 사이에선 이 둘의 나이 차이를 두고 여러 가지 말이 오갔고, 그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눈빛을 보내거나 수군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런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복한 순간 속에서도 희경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의심과 불안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과연 젊고 잘생긴 현우가 정말 자신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랑과 거래, 진심과 목적 사이에서 혼란스러운 감정의 줄다리기를 하던 그녀는 앞으로 닥칠 예상치 못한 사건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점점 더 깊이 그와의 관계 속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희경은 오랜만에 친한 친구들과 함께 청담동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 식사를 하던 중 조심스럽게 현우와의 관계를 털어놓았습니다. 친구들은 처음엔 그녀가 다시 누군가를 만나 행복을 찾았다는 사실에 축하의 말을 건네며 진심 어린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우가 그녀보다 무려 36살이나 어린, 그것도 호텔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자 친구들의 표정은 금세 미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짧은 침묵이 흐른 뒤 친구 중 한 명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희경아, 내가 행복하다면 그걸로 좋지만 아무래도 걱정되는 건 사실이야.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잖아. 혹시 그 사람이 너의 돈이나 재력을 보고 접근한 거 아닐까? 친구의 솔직한 말에 희경은 순간 당황했지만 이내 웃으며 애써 친구의 말을 흘려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친구들 역시 비슷한 걱정을 이어갔고 결국 그날의 식사는 무겁고 불편한 분위기로 끝나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희경의 얼굴에는 깊은 고민과 혼란이 가득했습니다. 친구들의 걱정 어린 충고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감춰뒀던 불안의 싹을 자극한 듯했습니다. 희경은 자신도 모르게 현우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하나하나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가 그녀를 향해 미소 지을 때, 다정한 말투로 위로할 때, 고급스러운 호텔 라운지에서 아무렇지 않게 값비싼 음료와 디저트를 주문할 때의 모습들이 파편처럼 떠올랐습니다. 혹시 정말 그 아이가 나의 재력 때문인 걸까? 단지 어리고 잘생긴 외모로 날 현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날 이후 희경은 의식적으로 현우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호텔 내 고급 브랜드 매장을 유심히 바라보거나 가끔 희경의 옷차림이나 액세서리를 칭찬할 때마다 그녀는 그 작은 행동들 속에서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희경은 자신을 감싸던 따뜻하고 행복한 감정들이 조금씩 차갑고 날카로운 불안으로 변해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사랑과 믿음의 감정이 흔들리는 것은 두려웠지만 이미 친구들이 던져놓은 의심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이 박혀 떠나지 않았습니다. 급기야 현우가 건네는 순수한 친절조차 계산된 행동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까지 느꼈지만 한 번 피어난 의심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희경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미소 지었지만 속으로는 점점 더 현우의 진심을 의심하며 혼란스러운 하루하루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운동을 마친 희경이 호텔 라운지에서 따뜻한 허브티를 마신 후 천천히 로비 쪽으로 향하던 늦은 오후였습니다. 그녀는 로비를 가로질러 엘리베이터로 향하던 중 호텔 입구 쪽에서 낯익은 뒷모습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트레이닝복 차림에 익숙한 체격, 그리고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웃는 모습까지 바로 현우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앞에 서 있는 인물은 뜻밖에도 젊고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정장 차림에 긴 머리를 단정히 묶고 있었고 현우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거리감은 가까웠고 현우는 희경에게 한 번도 보여준 적 없던 그보다 더 부드럽고 편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여성이 손을 들어 현우의 팔을 가볍게 두드리는 순간 희경의 발걸음은 저절로 멈춰섰고 심장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그 장면은 오래되지 않았지만 희경에겐 시간이 멈춘 듯한 충격이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알던 현우가 눈앞에서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린 느낌이 들었고 순간적으로 가슴 깊숙이 박혀있던 불안과 의심이 날카로운 현실로 튀어나와 그녀를 찔렀습니다. 저 여자는 누구지? 왜 저렇게 친밀해 보이지? 혹시 머릿속이 복잡하게 요동치며 이미 여러 가지 가정이 무섭게 퍼져나갔습니다. 희경은 순간적으로 다가가고 싶은 충동을 느꼈지만 결국 발길을 돌려 로비의 커튼 뒤로 몸을 숨긴 채 그들의 대화를 멀리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는 또렷이 들리진 않았지만 가끔 터지는 웃음소리와 손짓만으로도 그 분위기를 짐작하기엔 충분했습니다. 현우가 그런 표정을 자신에게도 보여준 적이 있었던가 희경은 혼란스러웠고 자신이 보고 있는 이 장면이 단순한 오해이길 바라는 마음과 혹시나 했던 그 모든 의심이 사실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희경은 침대에 누워서도 좀처럼 잠들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엔 로비에서 본 현우의 표정과 젊은 여성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맴돌았습니다.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뒤엉켰고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무시해왔던 의심들은 마치 불씨에 기름을 부은 듯 활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희경은 자신이 믿고 싶었던 것과 눈앞에서 본 현실 사이에서 깊은 절망을 느꼈고 마침내 혹시 내가 진짜 속고 있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밤새 뒤척이다 겨우 날이 밝았을 무렵 희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마음속에서 쉴 새 없이 요동치던 감정들 분노, 슬픔, 배신감이 억눌렀던 자리를 밀어내고 올라왔고 그녀는 차가운 얼굴로 핸드폰을 들어 현우에게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오늘은 운동 말고 대화가 필요해. 시간 좀 내줄 수 있겠니?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현우는 다소 놀란 듯 했지만 곧장 네, 어디든 대표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갈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둘은 호텔 내 조용한 티 라운지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감도는 공간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냉랭하기만 했습니다. 희경은 더는 돌려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로비에서 봤어. 그 여자랑 얘기하던 거.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고 손에 들린 찻잔은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순간 눈을 크게 뜨며 숨을 삼켰고 이내 깊은 한숨과 함께 말문을 열었습니다. 대표님, 그건 오해예요. 그분은 호텔 이벤트팀 직원이에요. 제가 대표님께 말씀드리려고 준비하던 일이 있어서 그분과 미리 얘기하던 겁니다. 희경은 눈을 가늘게 뜨며 그를 응시했고 목소리를 눌러 참았지만 분노는 감추지 못했습니다. 준비하던 일. 몰래? 왜 굳이 둘이서 그렇게 친하게 웃으면서 얘기했는지 설명 좀 해봐. 그 상황을 본 입장에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였을 것 같아? 현우는 당황했지만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솔직히 대표님이 그렇게 오해하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경솔했어요. 근데 정말이에요. 대표님과 함께 하려는 자리를 준비하던 거였어요. 특별한 날로 만들고 싶어서 호텔 직원들과 상의하고 있었던 거고요. 제 진심은 단 한 번도 돈이나 외적인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을 멈추고 두 손을 맞잡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모습은 무릎 꿇기 직전의 자세처럼 간절했고
그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희경의 마음은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며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그동안 내가 느꼈던 불안과 의심은 다 내가 만든 망상이었단 말이야? 내가 날 진심으로 생각했다면 왜 내가 그런 오해를 할 여지를 남겼어? 현우는 그 말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고 라운지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표님이 날 어떻게 생각하실지 사실 많이 고민했어요. 나이 차이, 배경, 세상의 시선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더 완벽하게 준비하고 싶었어요. 제 감정이 진짜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그런데 오히려 그게 이런 불신을 만든 것 같아 죄송합니다. 그 순간 희경의 눈가엔 맺힌 눈물이 천천히 고였고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관계에선 때론 진심보다 의심이 더 큰 그림자를 만들기도 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비로소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녀는 그 그림자 속에서 현우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곱씹으며 그것이 빛인지 아니면 또 다른 환상인지 가늠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대화를 마친 후에도 희경의 마음은 쉽게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과 말투, 그가 했던 모든 말들이 머릿속에서 되풀이되며 자꾸만 그녀를 흔들었지만 동시에 지난 며칠간의 의심과 상처가 너무 깊게 새겨져 있었기에 단번에 신뢰를 회복하긴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눈으로 본 장면, 현우와 젊은 여성 사이의 묘한 거리감을 도저히 무시할 수 없었고 결국 확실한 진실을 확인하지 않고는 이 감정을 끌고 갈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며칠 뒤 희경은 조용히 호텔 측에 연락을 취했습니다. VIP 고객으로서 프라이버시와 안전상의 이유로 로비 CCTV 영상을 확인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호텔 매니저는 그녀가 그간 이 호텔에서 보여준 신뢰와 품격 있는 태도를 고려해 예외적으로 CCTV 열람을 허가했습니다. 희경은 직원의 안내를 받아 조용한 모니터실로 들어섰고 심호흡을 크게 한 뒤 영상 재생을 요청했습니다. 그날 자신이 로비에서 본 장면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 속 현우는 정확히 그녀가 기억하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다만 그녀가 멀리서 보았던 것과 달리 대화가 진행되던 전체적인 분위기는 훨씬 업무적이고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은 호텔 직원임이 분명했고 테이블에 놓인 노트북을 함께 보며 무언가를 조율하고 있었으며 몇 번이고 현우가 메모를 꺼내 그 위에 무언가를 적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영상 속에서 직원이 무언가를 현우에게 건넸고 그것을 확인한 현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어 그는 직원에게 이거면 대표님이 정말 놀라시겠네요.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작았지만 녹음된 음성에서 분명히 들렸고 희경의 손이 순간적으로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엔 조심스럽게 반지 케이스를 열어보는 그의 모습도 포착돼 있었습니다. 그제야 희경은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준비하던 그 일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그녀를 위한 진심 어린 프러포즈였던 것입니다. 호텔의 라운지 한켠에서 촛불과 음악, 그리고 꽃으로 가득 채워진 공간을 예약하고 직원들과 함께 서프라이즈를 계획하던 그 모든 준비가 자신에게 아무것도 알리지 않은 채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희경은 그 자리에서 무너질 듯 눈을 감았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품었던 의심과 그 의심이 만든 거리감, 그리고 현우에게 쏟아낸 차가운 말들이 떠오르며 가슴 깊이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그는 정말 진심이었고 그녀가 의심했던 바로 그 순간에도 그는 온 마음을 다해 그녀를 위한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희경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무겁던 마음은 아직도 완전히 풀리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제 그녀는 자신이 어떤 사람을 곁에 두고 있었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심을 지켜내기 위해 다음 행동을 해야 할 차례가 되었음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호텔 CCTV 영상실을 나선 희경은 천천히 복도를 걸으며 가슴 속에서 뭔가 울컥 치밀어 오르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마치 자신이 쥐고 있던 단단한 의심의 벽이 무너지고 그 안에 갇혀있던 진심이 쏟아져 나오는 듯한 감각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아래로 떨어지는 조명은 이전과 다르게 보였고 익숙한 호텔의 향기마저도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로비 소파에 조용히 앉아 눈을 감은 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떠오른 것은 현우가 처음 그녀의 옆에 앉아 조심스럽게 운동기구를 조정해 주던 날, 사소한 농담에 함께 웃던 오후, 감기에 걸렸을 때 그녀의 집 앞에 놓인 건강식 도시락, 그리고 자신을 위해 정성스레 준비하던 프러포즈까지 모든 기억이 뚜렷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현우는 단 한 번도 그녀에게 재력이나 지위에 대한 말로 다가온 적이 없었고, 언제나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고, 감정을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희경은 그동안 자신이 세상의 편견 속에 얼마나 스스로를 가둬왔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이 나이에 사랑이라니, 사람들 눈엔 이상하게 보일 거야. 이 아이가 날 진심으로 사랑할 리 없어. 그 모든 생각들이 결국 자신을 방어하기 위한 껍질이었고, 동시에 가장 소중한 사람을 상처 입히는 칼날이 되어버렸다는 사실에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그녀는 눈가에 맺힌 눈물을 닦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너를 의심해서, 그리고 사랑을 겁내서. 며칠 후, 희경은 호텔의 정원 테라스에서 조용한 만남을 준비했습니다. 은은한 조명이 비추는 테이블 위에는 자신이 직접 고른 와인과 두 사람이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현우는 약속된 시간에 도착했고, 그녀를 보자마자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희경은 자리에서 일어나 그를 마주보며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CCTV를 봤어. 내가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를 준비했는지 다 알게 됐어. 그리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도.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끝을 이었습니다. 사랑의 나이는 없어. 나도 이제야 그걸 알겠더라. 사람들 눈이 두려워서 나 자신을 속이고 있었어. 하지만 이제는 내가 정말 원하고 소중히 여기는 걸 놓치고 싶지 않아. 현우는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았고,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긴 시간 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고 정원의 꽃이 피 살며시 테이블 위로 흩날렸습니다. 그날 이후 희경과 현우는 세상의 시선을 신경 쓰지 않고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이어갔습니다. 함께 시장에 가고 오래된 영화를 보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며 아주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마음을 쌓아갔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특별한 방식이 아니라 솔직함과 이해, 그리고 용기로 완성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희경은 알게 되었습니다. 편견은 진심을 가리는 안개일 뿐이며 용기 있는 마음만이 진짜 사랑을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을. 그녀에게 있어 이 사랑은 인생 후반에 찾아온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었습니다.